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국봉 박사의 중국 정치 읽기 새해에 맞춰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국봉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덕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요. 그 중국은 왜 강한가라는 이 책을 출간한 이후에 또 CEC를 만나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국 관련된 걸 교류하고 있는데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또 더불어서 이제 올해가 또 한중수교 30주년이어서 그러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네. 뭔가 한국과 중국 사이에 건설적이고 건강한 그런 발전이 있길 또 기원합니다. 네. 저희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 좋게 그러게 상당히 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저희 채널 출연하시고 나서 이후에 워낙 또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 또 많은 곳에 또 러브콜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뭐 항상 뭐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조용조용하게 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듣자니 또 지금 저서인 중국의 강한가에 대해서 중국판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아직 좀 진행 중이어서 네. 좀 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일단 중국에서 이제 이 책 관련된 좀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번역 작업은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순조롭다면 좀 출판도 또 중국 버전으로 중국어로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국 박사님과 계속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 중국 정치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기사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이제 1월 5일자 참고 소식망, 황구망은 다 인터넷판이고요. 그다음에 인민일보 이것도 인터넷판인데 이제 그건 지면이랑 똑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이 첫 번째 화면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북경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제 2월 4일 날 있잖아요. 벌써 이제 한 달 정도 앞으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 사진에 보듯이 이제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 그 북경 올림픽 이제 점검하면서 이제 관련자들과 이제 그 선수들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소프트하고 약간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약간 이제 소식이라면 인민일보의 이 첫 번째 기사를 보면은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또 중앙군사위원 주석이잖아요. 그래서 전 군사 그 새로운 훈련과 관련된 동원령을 또 그 시진핑 주석 1호령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 세계와 평화를 가겠다 이런 이미지를 또 내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또 내년에 2022년도에 그 20차 당대를 앞두고 내부 기강을 좀 더 단단히 공고히 하려고 하는 약간 외유내강 그런 또 느낌의 그런 분위기를 또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참고 소식 황구시보를 보는데 인터넷판이기 때문에 참고 소식망, 황구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 어떤 독특한 게 참고 소식과 황구시보에 일면이 겹치네요. 오랜만에. 근데 사실 이 인터넷 버전이라 인터넷 버전이 사진이 좀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두 사진 굉장히 중요한 걸로 나온 걸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그 소식들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은요. 일단 볼게요. 그 미국의 18명 관원들이 이 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동계올림픽에 출석을 위하여 하다. 비자를 신청하다요. 18名关于웨이 출시申请签证 이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미국이 이제 전면적인 외교적 보이콧을 했는데 미국의 관원들 18명이 북경 동계올림픽 가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했다. 뭔가 안 맞는데요? 이 부분에 뭔가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경제 규모가 2030년도에는 미국을 초월할 거다. 중국经济规模 2030년 차후에 미국 이 소식이고요. 세 번째는 이 원이라는 글자는 좀 안정적이라는 건데 이게 되다라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중국 경제 관젠치 키워드가 되겠다. 네 번째 문장은 신메이 원장, 중국 정치 진리 20다 시즌인데요. 여기서 신이라는 거는 싱가포르를 말합니다. 싱가포르 매체에서 한 문장이 얘기하기를 중국 정치가 이제 20차 당대회로 이제 시간으로 진입했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일타위엔 종통, 그 리투니아 대통령인데요. 설립했다. 소위 이른바 타이완주 리타완代表处,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주재 대만 대표처 이걸 설립한 것은 이거 추
잘못된 거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기사들은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내용에 좀 약간 한축된 좀 네.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한번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거는 참고 소식 12월 26일자 소식인데요. 미국의 18명 관원들이 동계올림픽에 출석하기 위하여 뭐뭐 하단데签정을 신청하다, 비자를 신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바이든이 외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에 동계올림픽, 북경 동계올림픽을 선언한 이후에 근데 미국이 중국에다가 18명 관원의 출석을 위해서 신청했다는 거예요. 비자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미국의 정부에서 신청한 게 약 3개월짜리 유효기간에 비자 신청을 했다. 그래서 그 명단에 18명인데요. 그 18명 가운데 15명은 미국 국무원에서 일하는 분이고 등등 포함해서 물론 근데 이분들이 고위급 관료들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한 40명 정도? 40명 정도는 더 신청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18명의 지금 관원들이 지금 온다? 외교적 보이콧 얘기한 다음에, 이거 뭐냐? 네. 이거 뭐냐? 지금 약간 이제 그런,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말이 좀 빈말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미국에서는 명단상에 있는 인원들은 고위급이 아니기 때문에 관방을 그 정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실무진이다. 실무진이다. 정치적 외교적 의미가 크지 않다.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사실은 중국이 고위급이 아니더라도 이게 다 하기 위해서 관료들이 가면 또 대표한다고 이제 볼 수도 있으니까. 오는 건 오는 거잖아요. 오는 거죠. 네, 아예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 차원에서 뭐 가는 신무진이 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관료들이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설정에 있어서 적대적인 어떤 저항이라든지 대립, 그 다음에 경쟁, 그 다음에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눠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적 노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강하게 안 한다. 외교적 보이콧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일말의 어떤 여지, 협력의 여지, 약간의 모호성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닌가. 단적으로 좀 드러난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외교적 보이콧에 해석했습니다.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겉과 실제가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조금 노출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남았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제 곧 시작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소식을 볼게요. 두 번째 소식은요, 이제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이제 2030년에는 미국을 초월할 거다라는 건데요. 영국의 싱크탱크인 경제와 상업 연구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서에서는 2030년도에 이제 중국이 이제 세계 최대 경제체, 경제 대국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글로벌 경제 규모가 100조 달러를 초과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을 대신해 가지고 전 세계 제1의 경제체가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시간이 작년에 예측한 거에 비해서는 2년이 늦어졌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측한 건 2028년이었거든요.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건 2030년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인도의 경우에는 2022년도면은 이제 프랑스를 꺾고 세계 제6번째 경제 대국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독일은 2033년도에는 지금 이제 미국, 중국, 일본, 이제 독일 이런 순위인데 이제 일본을 꺾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036년도에는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2034년도에 9번째 경제 대국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각 변동이 있네요. 지각 변동이 지금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다고 좀 봐야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결국은 중국이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각국이 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달리 이제 일본 경제연구센터에서도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예측을 했는데요. 이제 중국 내적인 상황을 볼 때 2033년이 되면 미국을 초월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이 예상치는 작년에 이제 얘기했을 때는 99년
2029년이었는데 4년 늦어졌어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좀 다 예측해 볼 수 있듯이 중국에서 이제 그 투기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플랫폼 빅테크 플랫폼 그런 데 좀 규제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제 강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헝다 부동산 경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산 위기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영향을 줘서 조금 이제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DP라는 성적표가 어떻게 보면 속도를 보면서 예상을 하는 건데 그 속도가 약간 중국은 둔화가 되고 예. 미국은 조금 속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크로스되는 맞습니다. 기간이 좀 더 예상보다는 길어진 거로 봐야겠네요. 예.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요,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또 판도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그렇게 세계 제1위의 경제 대국이 되는 거, 네. 그 부분 자체가 조금 이렇게 시간상으로 뭐 몇 년 늦는 게 그렇게 급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는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도요, 이 최고, 왼쪽으로. 좀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할까요? 네, 최고하고 최하오가 있고 최가오, 최하오가 있는데 최고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세계 1등이 된다는 거는 사실 그 다음서부터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에서는 최고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그게 마치 이제 내리막길을 최고 정점을 찍었다가 내려가야 되는 그런 약간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 반면에 최하오, 가장 좋다. 가장 좋다는 건 계속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런 문화적인 정치 문화적인 걸 고려해 볼 때도 1, 2년 몇 년 이렇게 가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정비할 거 제대로 정비하고 가겠다. 약간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중국의 향후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고가 아니라 하오.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기사가 이제 원이라는 거는 이제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이 문 원자인가요? 이게 굉장히 조용하다. 네. 조용하다라는 고요하고 이제 그런 뜻을 이제 원만한 할 때. 조용하다. 네, 이제 그런 시대 그런 뜻인데요. 네. 좀 생소한 단어라서. 그렇죠. 예. 2022년도에 중국 경제의 이제 키워드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기적인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 목표라든지 그런 것으로 보면은 크게 변화가 없겠지만, 근데 작년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라든지 강화해갖고 좀 경제 활동이라는 게 좀 성장이라는 좀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조금 그런 부분이 느슨해지지 않겠는가라는 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편다든지 좀 세수를 갖다가 감면해주는 그렇게 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을 갖다가 좀 많이 도와주는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 이런 걸 발표하진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이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21년에 보게 되면 어쨌든 정책적으로 좀 규제라든가 때리는 부분이 좀 많았잖아요. 뭐 헝다 이슈도 있었고 이제 플랫폼 규제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쩌면 좀 많이 좀 맞았다고 치면 올해는 조용하게 간다. 완만하게 가면서 이제 좀 성장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시도인데 사실요 이걸 갖다가 우리 약간 좀 정치적인 각도에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해보면 정치 읽기입니다. 올해가 이제 2022년도가 이제 20차 당대회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특히나 또 코로나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좀 통제하기가 어느 때보다 사실 수월한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를 산업 전반에 대해서 약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탄소 중립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또 빅테크의 어떤 좀 불공정 거래라든지 사교육 문제라든지 양극화 강화되는 사실 올해 신년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 말 중에 좀 제 귀에 또 들어오는 게 하나가 뭐냐면 농춘 출라이더거든요. 자기 신분이 농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양극화를 좀 조정해가고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건강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중국이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렇게 그런 쪽 유도하기 위해서 통제가 어느 정도 그 어느 때보다 좀 쉬운 코로나 상황에 질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모색들을 좀 많이 했던 시기가 특히 작년이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차 당대회를 앞둔 해 그 직전에 이제 작년 불과 며칠 전이었죠. 작년에는 이제 공산당 100주년. 그렇죠. 그 시기에 맞춰서 좀
대격변 변화의 시기. 그렇죠. 즉 뭔가 새로운 것들 들으면서 뭔가 불협화음도 나오고 시끄럽고 맞습니다. 혼란스럽고 맞습니다. 공부론 튀어나오고 맞습니다. 시진핑 사상 나오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미 한번 딱 때려놓고 이제 20차 당대 때에 맞춰서 좀 수습해 나가면서 원만하게 간다. 원만하게 가면서 이제 네. 성적이 좀 네. 경제 관련된 성장이라든지 지표가 좀 좋아지고 올라가면 네. 더 이게 좋잖아. 그러면 때려놓는 걸 집중적으로 이 집중포화를 작년에 맞은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놓고 공동부유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좀 민심을 좀 강하게 좀 크게 흡수할 수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 그런 지표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2020년에 새로운 이제 또 다른 이제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탄력을 받는 새 정부가 탄생하는 데서 탄력을 받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2021년에 중국 뉴스에 대한 그 의문점 이게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기사에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한다고 해서 옛날 라울로 옛날식의 방식으로 경제 규모, 양적인 성장, 부동산 거품을 늘려가지고 양적인 팽창 이런 식으로 가는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GDP 두 자릿수 가야 뭔 의미 있냐?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타이트하게 좀 그런 드라이브를 좀 2020년 좀 걸었던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결국은 이제 내년에 20차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을 하면서 좀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지표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는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 중국의 정치가 이제 20차 당대회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네요. 싱가포르 한 매체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1월에 그 한 중국의 19기 그 육준전회 때의 말에 따르면 20차 당대회는 중공이 두 번째 100년이라는 건 이제 중국 건국한 게 49년이니까 2049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 100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아가는 20차 당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으로 행사에서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했고, 자, 여기 보면요. 이 정지. 아주 탁월한 성과를 통해서 20차 당대회를 승리하는 그런 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도 작년에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좀 더 경제 지표도 나아지면서 질적으로도 뭔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 그럼 탁월한 성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20차 당대회를 열겠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기사를 보면서요, 최근에 또 하나 이제 기사를 이제 자연스럽게 보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다음 기사입니다. 그 양회와 마찬가지로 하나 이제 전국에 정협이 있는데, 정협은 이제 매년 그 연말에, 올해는 12월 31일이에요. 연말에 이제 그 차담회를 해요. 차담회를 하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요한 연설도 하고, 그 전체 이제 그 정치국 상무위원이죠. 국가급의 최고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나와서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을 쳤는데요. 시진핑, 리커창, 왕양, 왕닝, 자올로지, 한정, 왕치산. 국가급 대표 최고 지도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 누가 빠져 있나요? 3위. 리잔수. 이분이 전국 이제 인민대 상임위원장 서열로 3위인데, 이분이 빠졌다? 원래는 다 같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어떤 이제 매체나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가 이제 20차 당대 굉장히 중요한 권력 이동이라든지 인적 변화가 생기잖아요. 상무위원이 변경되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변화가 혹시 있느냐, 어떤 신호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 해석도 있는데, 제가 그냥 보는 관점에서는 워낙 그 시진핑 주석하고 리잔수 이분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껌머리라고 하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이렇게 깐 건가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연세가 좀 많으세요. 50년대 이제
생이세요. 그럼 칠상팔아에 걸리신 상황인가요? 그래서 좀 연세가 좀 많으셔서 좀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확실치 않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서서 얘기했듯이 결국 중국 정치가 이제 새로운 20차 당대에 들어가면서 결국 새로운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들 모두가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가 되고 회자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다음 이제 또 기사를 보면요. 다음 기사는 뭐냐면 사실 이제 이게 우리 언론에서도 이런 걸 다뤘는지 중요하게 다뤘는지 전 요즘 최근 잘 확인을 못 해봤는데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그 설립한 그 리투아니아 주재 대만 대표처죠. 원래는 외국에서 대만 대표처 같은 거 설립할 때는 타이베이라고 이제 하는데 대만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이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중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긴 걸로 그래가지고 리투아니아와 굉장히 외교 단절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외교라고 하는 게 대사급이 있고 공사급이 있고 따이반지 해서 이제 대행 업무 수준이 있는데 따이반지로 격화시켜 버렸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리투아니아 그 대통령이 1월 4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자신들이 그렇게 대만 대표처라는 명칭을 줬는데 이거는 이거 잘못된 거였다. 굉장히 그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세게 좀 행동하던 게 좀 기사에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라고 이제 조금 더 찾아봤어요. 좀 살펴보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게 그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하고 직접적인 그 무역이라든지 경제 관련된 어떤 의존도가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리투아니아의 전체 그 무역 그 규모 안에서 수출 규모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랑 뭐 단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봤는데. 그렇게 예상했었는데. 그래 예상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있었던 거예요. 중국의 영향력. 그게 뭐냐면 이 리투아니아가 주로 EU하고 이제 무역을 갖다가 이제 의존도가 한 95%가 되는데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 영국이라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의 기업들이 정밀기계라든지 또 뭐죠? 그다음에 무슨 뭐 명품 이탈리아 명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국과 밀접하게 그 교류를 하고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EU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리투아니아하고 직접적인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단절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리투아니아가 좀 이제 어려운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이런 걸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리투아니아 내부에서조차도 약간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냐 약간 좀 이 부분과 관련 내용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시끌시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외교부에서 중국 외교부 입장에서는 잘못했다는 건 말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구체적인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말로만 한 건 안 된다. 한번 보겠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약간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이게 민감한 이슈긴 한데 어쨌든 외교적인 부분인 거고 저희는 어떤 현상과 현재 어떤 진행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좀 최대한 어떤 한쪽의 의견을 대한 거는 좀 배제하면서 현상을 좀 보는데 흥미롭긴 하네요. 이게 향을 어떻게 진행될지.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뭐 무역하는 거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뭔 영향이 있겠어? 대폭 해보자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를 결과적으로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첫 번째 우리가 화면에서 오늘 북경 동계올림픽 그 준비 상황 이런 걸 봤는데 그 EU에서 지금 두 나라가 물론 앞으로 향후 또 봐야 되겠습니다. 두 나라가 그 보이콧한 상황이거든요. 그 한 나라가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한 나라가 이제 리투아니아예요. 근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직접적인 어떤 정치적 문제 이런 거가 인권 문제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하니까 코로나 명분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또 하나가 리투아니아인데 앞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또 이 부분이 또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또 흥미로운 외교적 이슈다. 흥미로운 외교적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저희도 역시 흥미로운데 또 다음엔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다음엔 또 이제 우리가 이어서 이제 준비된 자료는 이제 그 미국 매체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2022년도에 중국 외교가 직면할 수 있는 3가지 도전.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